자, 칸 한번 쳐봤어요. 자, 첫 칸 한번 봅시다. 1번에 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예요. 경계 밑에다가 도면이라고 써놔요. 도면에만 등록됩니다. 그러면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될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 좌표. 그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X가 들어가겠네. X. 경계와 좌표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X. 면적은 뭐라고 아까 그랬죠? 면장. 그죠? 등록되네요. 토지동사에서 사자 동그라미. 사자.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에서 뒤에 계좌. 그래서 아까 어떻게 오라고 그랬죠? 계사장. 그렇게 해서.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관련돼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 지적도, 임야도, 좌표. 좌표는 아까 어디에만 등록되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면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면장. 도면에는 뭐에 고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가로 안에 X가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 동그라미 써놔봐요. 좌표. 자, 경계는 도면이라고 써놔봐요. 도면. 자, 지목은 아까 무슨 도장이라고 그랬죠? 목도장. 축척은 축도장. 면적은 면장. 그 다음에 소유자는 소대장. 결론은 X.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자, 그러면 4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러면 목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지목의 목자. 그러면 거꾸로 읽어봐요. 목도장, 축도장. 그러면 지목과 축적은 어디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다. 맞네요. 자, 5번에 공유지협력부. 자, 공유지협력부 공짜 동그라미. 대지권 등록부에서 대동그라미. 소유권의 지분에서 지자 동그라미. 가로 열고 아까 무슨 대공? 지대공.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공유지협력부의 공짜 동그라미, 대지권 등록부에서 대자 동그라미. 그러면 공대는 뭐가 없어요? 도면 번호가 등록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거기 7번의 지적도면, 지적도 임야도는 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는다. 아까 도면에는 뭐가 없어요? 고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8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소유는 이제 우리가 외워보자고요. 소재. 공통어, 지번, 공통어. 자, 고유번호 고자 동그라미, 장번호 장자 동그라미. 자, 도면에는 고장이 있어 없어요? 없어. 나머지는 있죠. 도면번호는 어디만 없다고 그래서 공대만 없죠. 나머지는 있다. 그러면 보도, 보좌표. 그래서 등록된다. 자, 그러면 8번하고 지금 옆에 그러면 자, 옆에 공간이 몇 번에 있어요? 자, 3번하고 거기 봐봐요. 자,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사이에 그 끝에 가니까 여백이 조금 있어요. 그 사이에다 약간 추가를 한번 해봅시다. 자, 고유번호를 좀 자, 고유번호에 대해서 좀 보강을 좀 하고 가자고요. 자, 고유번호는 몇 자리냐? 19자리예요. 19자리.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끝자리는 가르쳐 줄 수 없고요. 제 주민등록번호예요. 몇 번이에요? 68년 12월 21일. 요거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성. 요거는 뭐예요? 자, 둘째 자리가 저랑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구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구라는 것은 경상남도라는 소리예요. 요거는 뭐예요? 함양군, 마천면. 그러니까 요거는 남성별을 나타내고 요거는 지역명을 나타내요. 요 끝에는 뭐예요? 체크리스트.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몇 자리죠? 13자리. 자,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게 고유번호가 있어. 고유번호는 몇 자리일까요? 19자리가 돼. 자, 그러면 19자리와 관련돼서 그렇게 요 밑에다 한번 써봐요. 1, 2, 3, 4, 5, 6, 7, 8, 9, 0. 자, 이렇게 이제 19자리예요. 19자리. 자, 19자리로서 요거는 무슨 구역을 나타낼까요? 요거는 행정구역을 나타내요. 행정구역. 요거는 이제 대장 구분 표시를 나타내요. 대장. 요 8자리가 바로 지번을 나타냅니다. 지번. 그러면 지번은 몇 자리가 되죠? 8자리가 돼. 그럼 앞에는 뭐가 될까요? 본번, 뒤에는 부번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요 대장 구분 표시와 관련돼서 요 밑에 하나 써놔요. 1 하면 무슨 대장이냐? 이거는 토지 대장이야. 자, 여기에 이제 2가 나타나면 임야 대장을 나타내요.
근데 여기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요 3번은 뭐예요? 3번은 요거는 삭제가 됐어. 3번이 과거에 뭐였느냐 하면 여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였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대비를 좀 해두시라고. 자, 1 하면 무슨 대장이죠? 토지대장. 2가 나오면 임야대장. 3번이 나오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됨으로써 삭제가 됐다는 걸 조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려먹을지 아직 출제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한번 봐봐요. 다시 1하면 무슨 대장이죠? 토지대장. 2하는 임야대장. 3번 삭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토지대장 가는 데는 항상 뭐가 따라붙어요? 지적도가 따라붙어. 임야대장 그러면 임야도가 따라붙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토지대장이 고유번호가 따로 등록됐는데, 자, 등록이 돼 있는데 지적도는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중복이 되니까 같이 붙어서 다니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위에다 써요. 그래서 이제 도면번호. 자, 그 도면에는 그래서 고유번호가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도면에는 뭐가 없죠? 고장이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된 거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자, 그러면 행정구역 표시와 대장과 지번은 코드했죠.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지목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자주 출제돼요. 자, 그러면 토지의 고유번호는 19자리로서 행정구역과 대장과 지번과 지목을 코드했다. 어때? X. 지목은 코드하지 않았다라는 거. 지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개는 꼭 좀 정리해 놓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토지의 고유번호는 몇 자리? 19자리, 도면 X, 지목 X. 그럼 10자리가 무슨 구역이다? 행정구역, 대장, 지방. 1하면 무슨 대장? 토지대장. 2하면 임야대장. 3번 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거는 개정됨으로써 삭제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정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대해서 맨 밑에다 한번 써봐요. 자, 10페이지 맨 밑에다가. 자, 맨 밑에다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나 써놓고, 요거는 보강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뭐가 될까요? 좌표가 돼요, 좌표. 그래서 좌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좌표라고 한번 써봐요, 좌표. 자, 두 번째 좌표라고 써봐요. 세 번째 좌표라고 써봐요, 좌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가 핵심이니까 좌표 세 개를 딱 써봐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다 좌표 지적이라고 써요. 그럼 우리나라는 도의 지적과 좌표 지적, 이게 바로 수치 지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자, 수치 지적, 좌표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수치 지적, 좌표 지적.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면적도 좌표 면적이야. 좌표 면적. 그래서 좌표 면적. 아까 좌표 면적이라고 그랬죠. 자, 좌표가 모이면 뭐가 될까요? 이게 부호가 돼, 부호. 자, 부호가 모이면 부호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봐요. 좌표가 모이면 부호, 부호가 모이면 부호도가 된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표는 좌표, 부호, 부호도 세 가지가 고유 등록사항이에요.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X축, Y축, X축, Y축, X축, Y축. 좌표가 몇 개? 6개죠. 그럼 뭉치니까 부호가 나와요. 경계는 직선이, 곡선이, 직선. 그럼 연결해봐요. 연결했죠. 그러면 토지 형상은 몇 각형이다? 삼각형이 돼. 경계점 좌표가 3개면 토지 형상은 몇 각형? 삼각형. 경계점 좌표가 5개면 오각형이 된다는 거. 그러면 저희가 토지를 이제 사고 싶을 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발급받으면 뭐의 토지 형상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토지를 취급할 때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니까요. 뭐 토지를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몇 개를 발급받아 봐야 돼. 일단은 기본적으로 토지대장, 무슨 도, 지적도, 또 하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걸 한번 봐야 되고요. 공법에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꼭 떼봐야 돼. 또 하나 떼볼 때는 권리관계, 토지 등기부를 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 5개가 주요 떼봐야 토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좌표 부호를 줄 거나 봐요. 좌표 부호.
자, 보호도를 이렇게 줄 거놓고 요렇게다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러면 좌표 보호는 요거는 대장의 승격에 가까워. 요거는 보호도니까 도면의 승격에 가깝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대장의 승격이 많아요? 도면의 승격이 많아요? 대장의 승격이 많죠. 그러니까 요렇게 부동호를 해놔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래서 읽어봐요.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 그래서 읽어봐요.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좌표 보호 보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떠나고 모의고사 한번 볼래요?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될 사항을 골라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좌표 보호 보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이걸 정답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이제 발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요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요. 여기 몇 필지죠? 자, 두 필지가 되죠. 두 필지. 자, 여기 그러면 학교론 선생님 써봐요. 여기 우석이라고 써봐요. 우석이. 자, 우석이는 친구니까 학교론 선생님 친구예요. 자, 여기는 이제 갑성이라고 써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뭐죠? 경계점 좌표죠.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충분히 유추했을 수 있어. 경계점 좌표는 우석이 거예요? 갑성이 거예요? 우석이 것도 아니고 갑성이 것도 아니야. 그러면 써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소유자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점에는 경계점 좌표는 지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점에 어떻게 지목이 있겠어요? 점은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면적이 등록되지 않아. 자, 그러면 점에는 축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축척도 등록되지 않아. 자, 이걸 뭐라고 그랬죠? 경계.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자, 도면에만 등록되죠. 그러면 경계는 뭐예요? 경계는.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뭐가 없어요? 소유자, 지목, 면적, 축척, 경계가 없어. 그러면 일반인이 보기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 그러면 요걸 커버하기 위해서 무슨 대장? 토지 대장이네. 요걸 커버하기 위해서 무슨 도? 지적도가 되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자가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대장과 지적도를 그래서 함께 비치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이제 좀 간혹가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자에게 함께 비치할 정보를 골라라. 그럼 무슨 대장? 토지 대장 지적도. 요 지적도의 특징이 이제 시험에 뭐예요? 작년에도 2.5점짜리가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서 뭐예요?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외울 것도 없잖아. 외울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핵심은 무슨 지적? 뭐가 핵심이다? 좌표. 그럼 좌표 읽어봐요. 좌표 지적. 읽어봐요. 좌표 면적. 항상 경계점 좌표는 항상 좌표를 시작해서 좌표로 마무리 짓는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들어가야 돼요. 읽어봐요. 무슨 지적? 좌표 지적. 좌표 면적. 좌표가 뭐이면 보호. 보호가 뭐이면 보호도. 요거는 대장의 성격이 많고 요거는 도면. 그럼 어디가 많아요? 대장. 그래서 대장에 치우친 도면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도면에 치우친 대장이다. 이러면 X가 돼요. 무슨 형식이죠? 대장 형식의 도면. 그러면 저희가 이걸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축척, 그 다음에 경계는 등록되지 않는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일반인이 보기 어려우니까 뭐랑 함께 비치한다? 토지 대장과 지적도.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지적공별 등록사항은 이제 천하무적이 된 거야. 어떤 문제도 저희가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본능적으로 잡아봐요. 공통, 그죠? 공통, 그죠? 공통, 지목은 목도장, 면적은 면장, 소유자는 소대장. 소유권의 지분 그러면 지대공. 자꾸 생각을 하라고요.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 토지 등 사유, 개사장. 소유자는 소대장. 이거보다 암기 코드가 좋은 것은 없어요. 이게 26년 동안 쌓인 암기 코드니까 이걸 자꾸 외워서 5점짜리를 맞춰 들어가야 된다는 거 조심해 놓고요. 자, 이번에는 그 밑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행강편 딱 꺼놔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어때요? 지적공부예요? 기타 공부예요? 기타 공부죠. 근데 기타 공부인데 거기 옆에다 써요. 누가 관리하느냐? 자, 그 옆에다. 그래서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이니까, 그러면 거기 기억에 뭐가 들어갈까요? 기억에. 자, 토지의 표시라고 써요.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래서 첫 칸에 기억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돼. 즉, 지적 공부의 내용이 등록되네. 니은의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토지에 써요.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써놔요. 자, 가로 안에. 자,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만 건축물 표시를 해줘요. 그 다음에 거기 뒤것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거기 뭐가 들어갈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써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써놓고 거기에다 행간편 쳐놔요.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여기만 나옵니다. 나머지에서 나오면 무조건 X야.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개발적 측면이거든.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어떠한 측면이다? 관리적 측면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들어가겠고요. 자, 리얼에는 부동산 가격 줄 서놔봐요. 그러면 이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그 밖에 이제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등록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외워보자고.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니은은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러면 건축물은 토지 이에 건축물이 있을 때만 등록한다라는 거. 그러면 요 니은도 조심해놔야 돼. 이렇게 출제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언제나 등록된다. 어때? X. 토지 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뒤것은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자, 이거는 이렇게 출제될 수 있어요. 봐봐요.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이 등록된다. 어때? X. 뭐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야.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빈 칸을 메꿔놓은 겁니다. 자, 부동산 가격. 자, 그러면 자, 문제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 25일 때 2.5점짜리 잘 들어봐요. 자, 25일 때 별표가 5개짜리가 들어갔었거든. 그때 이제 개정이 돼서 추가가 돼가지고 잘 들어봐요.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4번 뭐의 토지, 자,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5번은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정답은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 이게 25일 때 2.5점짜리라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25일 때 단독 문제로 출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그거 니은 디귿은 조심해서 잘하느라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여백이 있으면 좀 써놔봐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지목. 자, 좋은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다음 중, 자, 지목이 등록될 사항으로서 바르게 묶인 것, 우리.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목이 등록될까요, 안 될까요? 바보 같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의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그게. 하면 써요. 부동산 종합공부, 지목이 등록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주에 배웠던 거 뭐겠죠? 지상경계점 등록부. 요것도 지목이 등록돼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근데 이제,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지적도, 임야도. 자, 아까 이거는 무슨 도장이라고 그랬죠? 목도장. 근데 이제 항상 이게 걸릴 가능성이 커요. 봐봐요. 이게 박스 문제로 나오면 진짜 좋은 문제가 나와. 봐봐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지목이 등록될 사항으로 골라라. 근데 너무 여기에다 치중하다 보면 봐봐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무슨 도장이라고 아까 배웠죠? 목도장. 근데 요 두 개는 생각을 못 해. 그래서 조심해놔야 돼.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에도 지목이 등록되고, 전체 배웠던 읽어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도 뭐가 등록돼? 지목. 그러니까 박스 문제로 나오면 기가 막힌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아주 좋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목이 등록될 사항. 그러면 기타 공부인데도 지목이 등록되는 거 뭐가 있다? 부동산 종합공부와 또 하나는 지산경계점 등록부.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외웠던 거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아까 무슨 도장? 목도장. 이 문제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목이 등록될 사항으로서 바르게 묶인 거. 그러면 이 두 개를 생각을 못 한다고.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에 지목이 등록되는 근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몇 개? 6개.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자, 여기에 몇 필지죠? 한 필지. 전체 강의 안 들은 사람 위해서 하나 더 설명하고 가죠.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뭐예요? 소재 369번이 지번. 대가 뭐예요? 지번이 되죠. 대가 뭐예요? 지목이 되죠. 요 넓이가 뭐예요? 면적. 요게 뭐예요? 경계. 요게 뭐예요? 좌표.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바로 필지 구성 요소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 강사들이 어떻게 외우라고 그러냐면 소지, 지면, 경자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는데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필지 구성 요소는 당연히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게 뭐예요? 읽어봐요. 이게 무슨 표시다?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아까 토지의 표시 여기 있잖아요. 뭐라고 써놨죠? 지목. 그러면 여기에서 지목이 등록될 사항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읽어봐요. 부동산 종합공부. 지난주에 배웠던 지산경계점 등록부. 무슨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조심해서 살아나야 돼요. 진짜 좋은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면 저 키 7과 관련돼서 그거는 아주 중요한 파트니까 재수조면 거기서 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문제는 완전 자기가 속달을 해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까먹지 않도록. 그러니까 반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를 한번 넘겨봐요. 자, 키 8로 가니까 지적공부의 복구가 있네. 지적공부의 복구 찾아서요. 예, 지적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는 자, 그 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맨 밑에 메모란에. 자, 지적 공부가 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지적 공부를 복구하게 되는데, 지적 공부의 복구와 관련돼서, 자, 첫 번째 이제, 거기 메모란에 1이라고 써봐요. 1. 자, 1. 자, 키 8. 자, 그러면 지적 공부 복구는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여기에다 써놔요. 자, 시도지사 승인 X라고 써요.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근데 일단 논점을 잡아놓고 올라가자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공부 복구는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체 없이 복구할까요? 지적소관청이. 자,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해. 그러면 여기 한번 어떻게 이제 자, 저랑 이제 자, 감이 좀 잡혔는지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이 두 자로 건시면 또 일주일 지나니까 다 까먹었다. 직권. 자, 그러면 자,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하죠. 그러면 직권 그러면 소유자한테 뭐 해줘야 돼? 자, 직권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통지. 그래서 지적공부 복구는 통지가 발생해. 이 신청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두 번째는 청량과 관련돼서 종종 출제돼요. 자, 청량은 원칙적으로 청량합니다. 자, 청량합니다. A적으로 청량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게 뭐냐? 허용범위 이내. 그래서 허용범위 이내. 자, 간혹가다 그러면 이제 A적으로 이제 청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자, 지적공부 복구 시 청량은 필수적이다. OX, X의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보여요. 근데 나중에 5개 지문에 섞어 나왔을 때 이제 한번 볼래요? 이 지문이 진짜 안 보여. 자, 봐봐요.
자, 지적 공부 복구시 청량하여야 한다. 어때? X. 하여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여야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자, 지적 공부 복구시 청량한다. 그럼 맞아요. 원칙적으로 청량하거든. 근데 하여야 한다. 이러면 뭐예요? X가 돼. 이게 만만한 문장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다시 우리가 문제 풀면서 깨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요 세 번째가. 세 번째가 별표가 3개짜리예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복구. 자,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자, 이게 동그라미가 지금 몇 개인지 한번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7개 지문이 나온다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조문이야, 이게. 이게 가장 큰 논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자기가 썼으면 동그라미 안에도 못 적어요. 여기는 전자라고 써요. 복구 전이야. 복구 후 아니에요. 복구 전. 자, 여기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야. 시군구. 시군구. 요거는 게시판이야. 공보가 아니라 게시판이야. 여기는 밑이 들어갑니다. 밑. 요거는 며칠 이상 게시하느냐? 15일 이상. 요거는 게시기간 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신청은 요 15일이 지나면 이 신청은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지금 여기 장난칠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건데.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장난을 하나 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봐봐요. 자, 지적 공부 복구는 복구 전 시군구 게시판에만 10월 이상 게시한다. 어때? X. 동시에 어디? 인터넷 홈페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전이다, 후다, 전. 여기는 시군구, 여기는 게시판, 여기는 밑. 자, 요걸 밑을 돈으로 건치면 꼼짝없이 당해. 여기에 이제 30일로 건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러면 여기 15일이 무슨 신청 기간이다? 이신청. 그러면 여기 게시 기간 이후에도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어때? X. 철저하게 놔야 돼요, 3번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집어넣을까요? 여기는 전이다, 후다. 전. 여기는 시도다, 시군구다. 시군구. 여기는 게시판. 여기는 밑. 여기는 며칠? 15일. 여기는 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돼요. 여기 읽어봐요. 네. 전, 여기는 게시판, 여기는 시군구, 밑, 며칠, 15일. 요거는 속전속결로 잘 해놔야 돼요. 여기에 작년, 재작년에 출제됐을 때 요에서 장난을 쳤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3개가 논점이 돼야 돼요, 3개가.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가서 이제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1번의 사유, 지적 공부의 전부 동그라미. 자, 일부 동그라미. 자, 일부 멸실에 대해서도 복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거기 뭐가 들어갈까요? X가 들어가겠죠. 우리가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3개. 반, 지, 주.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정리해둬야 돼. 자, 복구 자료와 관련돼서 올해는 복구 자료가 나올 수가 있어. 복구 자료에 거기에다 별표 3개 놓고. 자, 복구 자료에서 그러면 첫 번째 칸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 가로 안에 관한 사항을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 공부 줄 서놔봐요. 자, 지적 공부. 자, 지적 공부를 가지고 유추를 해야 돼. 지적 공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첫 칸에 뭐가 들어가냐? 토지의 표시가 들어가.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첫 칸에 이제 완료시켜보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 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관계 자료에 따라서 보고해야 된다. 자, 그러면 거기 니은과 관련돼서는 부동산 등기부 줄 줄 알아봐요. 부동산 등기부. 그래서 이걸 유추해야 돼. 자, 부동산 등기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면 앞에 소유자가 들어가겠네.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고 써요.
가로 안에 법원의 확정 판결. 가로 안에 있어요? 예, 그러면 법원의 확정 판결 2개에서 복구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지적 공부의 복구 중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그럼 등기부나 하나, 부동산, 법원의 확정 판결. 그죠? 자, 부동산 등기부는 그 밑에다 기등기라고 써요. 기등기. 등기부 밑에다는 기등기. 기등기가 뭘까요? 이미 기자잖아. 이미 등기된 근거 자료가 되는 거고. 그러면 법원의 확정 판결 밑에다 미등기라고 써요. 미등기. 미등기의 근거 자료는 뭐가 된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는 거야. 그러면 두 가지 사유를 우리가 잡아놔야 되고, 혹시 이제, 자, 기업과 니은 사이에 그 앞에다 하나 써놔봐요. 주의. 자, 기업과 니은 앞에다가, 그 앞에다가 요걸 살짝 찔러 넣을 거야. 나오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요걸 찔러 넣을 거예요. 혹시 나오게 되면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는 복구 자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복구 자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안 해오더라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 들어가라고요. 그럼 다음 중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가 아닌 것. 그러면 10중 8구 요걸 찾아봐요. 뭘로 찾아봐요? 읽어봐요.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는 어디만 나온다? 부동산 종합 공부에만 나와. 나머지에서 나오면 다 틀린 지문이야. 그러니까 토지 이용.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토지 이용. 두 자로 건치면. 개발이잖아. 개발.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뭐예요? 관리적 측면이거든. 그래서 그러면 토지 이용은 뭐라는 게 개발적 측면이라는 거야.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는 그래서 공법 교수님한테 배우는 거야.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는 토지의 족보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가 될 수 없는 거. 그럼 10중 8구 요걸 끼워 넣을 거야. 대비를 좀 해놓으세요. 무슨 계획확인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구 절차로 가봐요. 자료조사. 자료를 조사해야 되겠죠. 자, 자료조사서 밑에다가는 대장이라고 써요. 대장. 자, 그 밑에다는 대장이라고 써요. 대장. 자, 복구 자료도 밑에다는 도면이라고 써요. 도면. 근데 요걸, 자, 우리 형님들을 떨어뜨리려면 뭐예요? 요걸 살짝 바꿔치기 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장난친다고. 자, 복구 자료 조사서는 도면의 근거가 되고, 자료도는 대장의 근거가 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료도 도자 동그라미. 자료도에서 도자 동그라미. 도면의 도자 동그라미. 도면에 도면 쓰는데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놓으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그렇게 빠져나가면 어렵게 발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료도는 도자하고, 그 다음에 도면에 도자하고, 이렇게 잡아놔서 암기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측량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필요시 써놔요. 필요시 써놨죠. 그래서 필요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아까 원칙적으로는 측량해야 안 해요. 안 하죠. A적으로 측량해야 안 해. 해요. 아니죠. 원칙 측량. A적으로 안 하는 거. 읽어봐요. 허용 범위 이내. 그렇죠. 자, 게시, 그러면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군구, 게시판, 밑 동그라미. 인터넷 홈페이지 며칠 이상 가로 안에 며칠이 들어갈까요? 15일. 그래서 15일 써놓고요. 자, 이 신청은 그러면 게시기간 이후다, 내다. 네. 그러면 가로 안에 써놔요. 게시기간 네. 자, 그러면 복구하게 된다. 그래서, 자, 지적 공부의 복구를 이제 요 정도 정리해놓고 자기가 감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지적 공부 복구는 요것만 잘 숙지하면 이제 나오라고 그래요. 천하무적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복구 전이에요, 후예요? 전. 요거는 시군구, 게시판, 요건 며칠? 15일. 요거는 게시기간, 네. 이렇게 연결을 딱 전하라. 그러면 지적 공부의 복구는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까먹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반복 숙지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키 9와 관련돼서 열람 및 전산 자료 이용 찾았어요? 자, 그러면 지적 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자, 지적 공부의 열람 등본 발급은 지적 소관청 줄쳐놓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찾았어요? 이거는 가시예요, 불가시예요? 불가시적 지적 공부. 가로 안에 도면은 제외. 도면 제외의 hin강편 쳐놔요. 도면은 제외.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읍면 동장 줄쳐놓으세요. 왜 읍면 동장까지 확대가 됐을까요?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러면 면사무실에 컴퓨터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이거는 기초공사고요. 특히 이제 가로 2번에 별표 5개를 해 놓으세요. 이게 안 나왔어 아직. 자, 안 나왔어요. 자, 요거는 별표 5개 개정된 부분이에요. 자, 거기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쓰지 마시고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성인이 좋아요? 신청이 좋아요? 성인이 좋아요? 신청이 좋아요? 아니에요. 신청이 좋아요. 성인을 받으면 뭐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성인이라는 단어가 뭘로 바뀌었다? 신청이라는 단어로 개정이 된 거야. 가로 안에 집어넣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별표가 5개짜리야. 그래서 가로 안에 이렇게 써놔요. 성인이 뭐로 바뀌었다? 신청으로 바뀌었어. 가로 안에 그게 다 써놔요.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활용, 찾아정. 가로는 조금 많지만 성인이 뭘로 바뀌었다? 신청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신청. 자, 신청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성인이 신청으로 바뀌었으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개정된 부분으로서. 그러면 범위에 따라서 달라. 그러면 전국 단위 찾았어요? 전국 단위 줄 한번 쳐봐요. 그리고 이제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국동그라미, 시도지사에서 시자 동그라미, 지적소관청에서 지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읽어봐요. 전국 단위는 읽어봐요. 국시지. 다시 해요. 전국 단위는 뭐라고요? 국시지.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또는이 들어갈까요? 밑이 들어갈까요? 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는이 들어가요. 그래서 또는은 집어넣어요. 자, 또는입니다. 그러면 좀 이따 이제 다시 설명할 거고, 시도 단위는 시자 동그라미, 시. 지적소관청은 지자 동그라미, 시지. 그럼 가로 안에 밑이 들어갈까요? 또는이 들어갈까요? 또는이 들어가. 자, 시군구 단위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라고 써놔요.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다시 해봅시다. 전국 단위는 그러면 읽어봐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또는이야, 밑이야. 또는. 그러면 거기 첫 번째 점하고 두 번째 점을 묶어요. 자, 전국 단위하고 시도 단위를 묶으라고. 그러면 문제 나가요. 이렇게 출제한다고. 전국 단위는 다시 뭐라고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그러면 전국 단위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승인권자다. 어때? X. 그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만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뭐예요? 지적소관청. 그래서 또는이라는 겁니다. 그거 진짜 조심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해보자고요. 성인이 뭐로 바뀌었다? 신청. 그러면 전국 단위 봐요.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시군 단위, 지. 그러면 그 정도 한번 써놓고 밑에다 자, 점을 하나 써요. 자, 점을 하나 더 써놔봐요. 자, 수입인지. 자, 수입인지가 뭐예요? 수입인지하고 정치의 차이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수입인지는 인이고 수입정지는 정이래요. 써요. 지방세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 여기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특히 조심할 거. 자, 수입인지, 수입정지. 과거에는 많이 출제됐어요. 지금은 뭐 없어지지는 않았으니까 여기까지는 잡아놔야 돼. 그러면 수입인지가 나왔다, 밑에. 자, 앞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수입인지. 자, 지적소관청이 나왔다, 수입증지가 돼. 그래서 인지와 정지를 다시 한번 구분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다시 인지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정지는 지방세. 자, 하나 또 적어놔요. 자, 수수료와 관련돼서 전산 매체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좀 추가해야 돼. 매체 동그라미, 매체. 자, 전산 매체 하지 말고 매체만 잡아요. 매체 몇 자죠? 두 자, 더러워 죽겠어. 20원이라고 써요. 인쇄물 몇 자예요? 세 자, 30원. 더러워 죽겠어요. 3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수료와 관련돼서 얘네들 독자적으로 나온다면 여기도 나올 수 있어요. 전산 매체 얼마? 20원. 인쇄물 30원. 나중에 전산 매체 내자 40원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매체 20원, 인쇄물 30원.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요. 하나 더 추가해 봅시다. 자,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져요.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써놔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써놓고 몇 번 한번 외쳐봐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자, 논점은 첫 번째 써놔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에 관리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 범위는 읽어봐요. 공부가 주. 그렇죠. 공부가 주. 술 좋아하세요? 아, 좋아해요? 그러면 요건 뭐 공부가 주, 요거는 중국산 술 이름입니다. 공부가 주라는 수업이 있어요, 술이. 자, 그러면 업무 범위는 요렇게 이제 써봐요. 공시지가라고 써요.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는 업무 범위. 자, 그래서 공시지가.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 읽어봐요. 가족관계 등록부. 그 다음에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들. 이런 걸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읽어봐요. 공이 뭐예요? 공시지가. 자, 부가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 가족관계 등록부. 그 다음에 주민등록과 관련돼서. 자, 그래서 이제 이미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서 그래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업무 범위가 아닌 것. 1. 공시지가, 2번 부동산 등기, 4번은 가족관계, 5번, 4번은 주민등록, 5번은 건축지가. 정답은 건축지가. 요게 정답이었네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좀 추가를 해서 좀 나름대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자, 지적전산정보 자료가 독자적 문제로 나온다면 얘네들까지 추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읽어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 범위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읽어봐요. 공부가 주다. 그러면 공이 뭐예요? 공시지가, 부동산, 가족관계, 주민등록. 이렇게 해서 공부가 주다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전산매체 얼마다? 20원, 인쇄물 40원, 안 미쳤어요. 30원. 자, 수입인지 뭐예요? 국세, 수입정지, 지방세. 성인이 뭘로 바뀌었어요? 신청. 전국 단위는 읽어봐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 단위는 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요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5월달, 이제 6월달 모의고사 끝나면 이거는 오답 노트로 활용하라고요. 오답 노트로. 그래서 요걸 찾아서 아마 지적전산 정보 자료가 나오면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여기 파트에다 이제 자꾸 틀린 걸 오답 노트를 뭐에 축약을 해 놓으라고. 축약을. 그래서 키9와 관련돼서 그 정도 정리하면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키10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키10은 거기 10은 무슨 이동이 있죠? 자, 키10 들어가기 전에 키10 찾았어요? 네, 무슨 이동이라고 써놨어요?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 옆에다가 개념 한번 써봐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토지 이동이란 뭘까요? 봐봐요.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했는데 토지 이동의 개념 또 못 잡고 있잖아요. 자, 토지 이동이란. 자, 토지 이동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봐요. 토지 이동이란. 자,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두 번째, 변경, 세 번째, 말소하는 것. 그래서 거기 키10 토지이동 옆에다 자기가 써봐요.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말소. 자, 요 말소는 무슨 말소가 있어요? 해면성 말소가 있죠. 해면성 말소는 며칠? 90일이죠. 좀 이따 우리가 정리하겠지만은, 그러면 자기가 다시 한번 이제 써봐요. 토지이동의 개념부터 잡아야지. 자,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다시요.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적었어요? 걸어놓고 그 옆에다 이렇게 주의라고 써봐요. 주의. 자, 주의. 자, 제대로 이제 하고 있는지 봅시다. 자, 토지이동이란 토지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자, OX에 X. 아주 이제 제대로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토지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건 부법의 토지이동의 개념이에요. 지금 신법의 토지이동은 뭐까지 들어가요? 새로이 정하거나. 그러면 지금 토지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 그럼 변경과 말소는 포섭을 시켰는데 새로이 정하는 것은 포섭을 못 시켰어요. 그러면 올해 만약에 요 지분이 나왔다. 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 지분에 대해서 자꾸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요. 토지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새로이 정한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래서 1번에 가서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 찾았어요? 네. 그러면 신규 등록은 메모란에 가서 논점을 적고 다시 올라옵니다. 자, 메모란에 첫 번째 써요. 자, 신규 등록은 신자가 무슨 신자야? 새로울 신자. 그래서 토지대장이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자, 창설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메모란에다 써봐요. 창설적 효력이 있다. 자, 창설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저 봐봐요. 요 의미 때문에 우리가 파생되는 거 봐봐요. 자, 그러면 자, 신규 등록은 무슨 적 효력이 있어? 창설적 효력. 그럼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등기 관련 서류는 없네요. 그래서 등기 관련 서류 X. 서류 X. 자, 등기부가 나오면 X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2.5점짜리가 뭐냐? 잘 들어봐요. 신규 등록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반드시 제공한다. 어때? X. 완전 주워 먹는 문제야. 그러니까 신규 등록은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거든. 그럼 작년에 그냥 주워 먹고는. 그럼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2.5점짜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등기부 있어 없어? 현재 상태에서 없죠. 그러면 누가? 자,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세 번째 써요. 세 번째 논점이 발생하네. 그래서 등기 촉탁 X네. 등기 촉탁 X. 자, 신규 등록도 측량해야 하네. 하죠. 자, 신규 등록도 이제 측량을 하게 되면, 자, 검사는 누구한테 하죠?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하잖아.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물을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네 번째로요. 그래서 측량성과도 X. 그래서 측량성과도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신규 등록의 논점이야. 논점이 돼요. 그럼 작년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작년에 몇 회예요? 29회죠. 그러면 이게 28회 때 출제돼서 작년에 29회 때 이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역시 출제가 됐고요. 근데 올해는 그러면 순서대로 본다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청량성과도 이게 나올 가능성이 커. 그런데 이제 청량성과도는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사실 이쪽으로 핵이 될 가능성이 커. 그러면 신규 등록 등기 촉탁사유에서 뭐다? 제외.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딱 잡아놓으라고. 그러니까 일단 신규 등록은 청량성과도 나오면 X라고 잡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아. 며칠이다? 60일. 요거는 60일의 신청 기간이죠. 그러니까 논점들은 얘네들이야. 4개. 그러면 작년에 요게 출제됐으니까 올해는 요 두 개 측면에서 딱 정리하고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이제 신규 등록을 자기가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공유수면 매립지. 자, 공유수면 매립지. 미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게 영어 정리네요.
자, 이번에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가로 안에 60일이라고 써요. 60일. 자, 동그라미 2번에 60일 이내에 찾았어요. 또 이 동그라미 2번에 60일 자, 썼어요. 60일 이내에 누구한테 신청한다?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찾았죠? 그러면 자, 지적소관청도 형광펜잖아요.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신규 등록 없어요? 자, 신규 등록이 어디 있어요? 앞에 한번 봐봐요. 페이지로 봐서. 자, 거기 있죠. 앞에. 자, 이게 앞뒤로 있으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자, 거기 있죠. 자,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 없어요? 있죠. 자, 신규 등록. 자, 1이라고 써놨죠. 무슨 등록? 1을 찾아봐요. 자, 5번이 지목 변경이고 6번이 바다로. 그러면 앞에 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자, 신규 등록을 찾아야 돼요. 신규 등록. 자, 찾았어요? 예, 1. 자, 신규 등록. 자, 저기 있네요. 저기. 자, 키십 맨 앞에 가서 거기 신규 등록 1을 찾아봐요. 앞에. 자, 찾았죠. 자, 신규 등록은 그러면 다시요. 무슨 적혈액이 있다? 장설적 혈액. 등기 관련 서류 X고, 등기 적탁 X. 무슨 성과도? 청량 성과도 X.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1 신규 등록이 나오죠. 그럼 2번에 뭐가 들어가요? 다시.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소유가 있을 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누구한테 신청해?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형광펜잖아요. 자, 지적소관청 이것도 자신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한다 옆에다 하나 써볼래요? 자, 우리가 전주에 했던 거 한번 써봐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자,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 써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래서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여기 2번이 그러면 어떻게 장난치느냐? 잘 봐봐요. 자, 토지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된다. 어때? X. 누구한테 신청해?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아. 너무 60일에다 초점을 맞춰놓으면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로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에 우리가 배웠던 읽어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만만치 않습니다. 나중에 이 지문도 섞어서 놓으면. 자, 3번은 청량이네요. 자, 소유권을 증명서면 찾았어요. 자, 소유권을 증명서면에 뭐 읽어봐요. 확정 판결서 읽어봐요. 매립, 준공, 인가, 필정 등 첨부하여 신청한다. 그러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이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라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작년에 이걸 우려먹었죠. 자, 신규 등록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한다. OX, X. 작년에 2.5점짜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5번에 등기 촉탁 X 써놓으세요. X. 자, 5번에 X가 들어가겠네요. 자, 소유자는 누가 들어갈까요? 자, 다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신규 등록, 원래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소유자는 권리잖아. 근데 봐봐, 신규 등록은 무슨 적혈액이 있어? 장설적 혈액.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러면 신규 등록은 소유자는 누가 조사 등록하느냐? 지적소관청. 가로 안에 써놔요.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아. 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딱 정리해두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신규 등록은 더 이상 없어요. 그게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신규 등록 무슨 적혈액이 있다? 창설적 혈액. 등기 관련 서류 X. 등기 적탁 X. 청량성과도 X. 근데 과연 요걸 한번 기초가 주목이 돼요. 어떻게 출제될지. 순서대로 본다면 자, 작년에 찍어뒀듯이 그럼 뭐예요? 28, 29, 30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면 작정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요. 근데 만약에 올해 좀 형님들을 붙여주고 싶다. 그러면 요거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봐봐요. 담정 토지 이동 관련 설명과 토지 이동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신규 등록 시 등기 적탁하여야 한다. 어때? X. 그러니까 과연 요거 한번 기초가 제목이 돼요. 한번 기대가 돼요. 벌써 오늘부로 며칠 남았냐? 169일 남았어. 169일. 얼마 많이 남은 거예요. 며칠, 169일이면 딱 6개월 남은 거야. 지금부터 시동 걸면 뭐예요? 충분히 다 켜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체제한은 딱 적절한 시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무슨 전환이 있죠? 등록 전환이 있네. 자,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는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을 가봐요.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 임야대장, 임야도 줄 서놔봐요. 자, 그럼 뒤에 토지대장 지적도 줄 거나봐요. 자, 그러면 등록전환이란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는 거. 그러면 임에서 도로 가는 것만 무슨 전환이다? 등록전환이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끝에다가 이렇게 하면 두 가지를 한번 써볼까요? 자, 임야도 축척 얼마죠? 6,000분의 1. 지적도는 1200분의 1. 그럼 서에서 데려가서요. 대에서 서로 가서요. 서에서 데려가. 그러면 자, 옆에다 써요. 정밀도를 높인다라는 거야. 정밀도. 자, 정밀도를 높인다. 자,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 그러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그럼 다음 중 등록전환지. 등록전환을 하게 된 이유는 정밀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무슨 전환? 등록전환. 그래서 정밀성. 요거 한번 잡아두면. 그러니까 박스 문제로 나와요. 다음 중 자, 토지 이동 사유를 나열한 것 중에서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등록 전환하고 축척 변경을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자, 축척 변경도 뭐예요? 지적도에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 가죠?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요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밑으로 한번 메모날에 가서 이제 논점을 한번 써봅시다. 자, 임에서 토로 가네. 자, 임에서 토로 간다라는 것은 첫 번째. 자, 그러면 여기 써놔요. 맨 밑에 가서 축척 변경. 자, 축척 변경은 가로 열고 수반해. 언제나 수반한다는 거예요. 자, 임에서 돌아가니까 언제나 축척 변경을 수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지목 변경은 수반할까요? 안 할까요? 자, 지목 변경은 언제나 수반하는 게 아니야.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거 이걸 암기를 해놔야 돼. 그래서 좀 이따 우리 암기를 할 거고요. 자, 지목 변경 수반 언제나 수반한다. 이름은 틀려요. 자, 그러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거 여기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임야를 한자로 건쳐봐요. 뭘까요? 산지관리법이야. 써요. 산지관리법. 자, 국계법이 뭐예요? 국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국계법 나오면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등록 전환이 아니야. 요거는 지목 변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틀려져.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 등록 전환은 산지관리법 형질 변경이야. 국계법 형질 변경은 지목 변경이야.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예요? 캐치하면서 정리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월달, 4월달 모의고사에 많이 출제됐거든. 봐봐요. 다음 중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아닌 것. 1번에 산지관리법 형질 변경. 2번은 국계법 형질 변경. 정답은 국계법이네. 국계법 형질 변경은 무슨 변경이 된다? 지목 변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 산지관리법이야. 국계법이 아니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등록전환도 임해서 돌아가니까 청량하거든. 청량. 그래서 청량과 관련돼서 두 개를 써놔요. 자, 허용 범위 초과라고 써놔요.
허용 범위 이내, 허용 범위 초과라고 써놔요. 자, 허용 범위 이내하고 허용 범위 초과. 자, 정리를 했더니 두 개의 논점이 또 하나 발생해요. 허용 범위 이내다. 자,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 자, 허용 범위 초과. 이게 중요해. 허용 범위 초과. 자, 그러면 요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은.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검사는 누가, 등록 전환도 청량해야 안 해요? 하죠. 검사는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하잖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청량성과도를 가지고 있어, 없어? 있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정을 해줘. 아, 그러니까 이게 직권정정이구나. 아, 그래서 직권정정이 탄생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15일 2.5점짜리거든. 과연 15년 만에 출제될지 기출과 주목이 돼요. 그러면 허용 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이 된다? 직권정정. 올해 직권정정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거든. 단독 문제로. 그러면 등록 전환 시 허용 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 돼. 자, 이거 그러면 왜 자신이 없느냐? 왜 자신이 없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 2번하고 3번이 등록 전환만 나오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뭐예요?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야. 등록 전환은. 그러니까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는 여기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등록 전환되는 거하고 여기 보면 허용 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 그러면 일단은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논점 3개를 잡고 다시 이제 내용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2번을 다시 가보죠. 2번. 자, 2번을 가보죠. 자,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될 토지가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60일이라고 써요. 자, 누가 신청해? 지적소관청. 항상 이 자리까지 확인해야 돼요. 시도지사에 신청한다 이러면 틀려. 3번에 이제 청량 오류가 나와 있죠. 4번에 지목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록 전환 시 지목 변경은 반드시 수반한다. 어때? X야.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게 있어. 그걸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러면 거기 5번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 찾았어요? 예, 그걸 행강편 써놓고 그걸 별표 3개를 해놓으란 말이에요. 자꾸 헷갈리지 말고. 자, 그러면 기억에 가서 대부분이라고 써요. 대부분. 자, 자기가 대부분 토지가 대부분이라고 써요. 대부분. 자, 대부분 써요. 그러면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전체한 것이 불합리한 경우. 그래서 대부분. 이번에는 니은과 관련돼서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거기에 사실상이라고 써요. 사실상. 사실상 행질 변경되어서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선 써요. 도시군 관리계획선. 자, 그러면 이제 기억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기억에 대부분. 니은은 사실상, 이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선. 자, 대부분에서 썼으니까 대다 행강편 쳐놔요. 자, 사실상에서 사자 행강편.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도.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앞으로 이렇게 암기 코드를 가져요. 자, 이렇게 암기를 해놔요. 써요. 대도사. 자, 대도사. 자, 대도사. 자, 대가 뭐예요? 대부분. 도가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선. 사실상 형질 변경. 이거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대도사. 앞으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은. 자, 그러면 읽어봐요. 이제 앞으로 암기 코드를 이렇게 합니다. 읽어봐요. 대도사. 읽어봐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선. 사실상 행질 변경. 이거는 지목 변경 없이 못 되는 거다. 등록 전환이 가능한 거. 근데 이해해도 되는데 이해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써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암기 코드가 제일 좋아요. 3개는. 자, 읽어봐요. 뭐라고? 대도사. 대가 뭐예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 오케이. 자, 6번에 가서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자, 임야대장 면적과 토지대장의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초과. 초과 거기에다 행강편 써놔요. 초과 그러면 무슨 정정이다? 직권. 그래서 가로 안에 직권에 의하여 그래서 직권 정정이야. 자, 직권이라고 써요. 직권.
자, 직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등록전환은 이제 천하무적이 된 거야. 자, 한번 봐봐요. 허용법이 이내. 읽어봐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법이 초과하는 직권정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지목변경은 읽어봐.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국계법은 지목변경으로 빠져요. 자, 그러면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되는 거 읽어봐요. 대도사. 며칠? 60일. 누구한테 신청해? 지적소관청.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오늘 천천히 나가다 보니까 오늘 프린트가 다 못 나갔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이 또 한 분 계셔가지고 오늘 그래서 프린터 다 못 나갔네. 그러니까 오늘 다음 주에 프린터 오늘 꼭 가져오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책에다 딱 꽂아놔요. 꽂아놓고. 자, 그러니까 요약집 정리하는 달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꾸 묶어놓으면 다다음 주에 이제 끝나면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자기만의 요약집이 한 건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5, 6월 달은 뭐 정리하는 달이다. 요약집 만드는 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쓰고 색칠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요약집을 만드는 거니까 본인이 만들어야 돼. 그래야 오래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요거 한 번 더 가져오셔야 돼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